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조선, 금수저, 수저.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의 비관적인 현실을 빗댄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백세 인생이라는 대중가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을 보살펴야 하는 청년층이 오히려 빈곤한 세대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양산 지역 단위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무소속 박인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박인희가 당선되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은 청년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적인 일이 될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80, 90% 어렵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취업도, 취업도, 또 결혼했더라도 놓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천입에 빠진 청년들은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가 편중되어 있고 반칙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청년들은 다 포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미기 살릴 또 우리 미기 살릴 후 세대가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끔찍해. 대한민국 국가가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것을, 바른 혼을 가르쳐야 됩니다. 재산 물려주고 돈 재테크해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위 노가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부모들이 약하게 키웁니다. 애들을. 그냥 하지마. 아버지 용돈 줄게. 엄마 용돈 줄게. 그런 데가 험한 일 하지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아버지 부모 세대들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강한 의지를, 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을 걸 거 아닙니까? 전부 체념해봤습니다. 투표도 안 한답니다. 그냥 아버지 말도 어제 안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요. 우리 웅상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 그러니까 그래서 산단을 자꾸 만들어야 빨리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요. 외부에서 기업이 돌아야죠.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사님은 별 시간 다 됐고요.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청년들이 부모들이 약하게 키우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 문제가 청년들의 어떤 생각이나 자세 그리고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도 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촉진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그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 제도적 뒷받침을 예산부터 해서 그런 것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국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기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청년들이 뛰어들어가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고 기업에 대폭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고 과세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의 자생적 힘으로서는 힘듭니다. 이럴 때 국가의 힘이 돈이 개입되는 겁니다. 계획이 개입되는 거고 예, 지금은 국가가 개입돼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셨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소속 황유영 후보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과 청년 실업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저출산과 이 청년의 실업 관계는 우리 국가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은 우리 이 나라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7년이나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에서 꼴찌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돌봄이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봄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성의 저출산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돌봄 보육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리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말만큼 하기 쉽고도 수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출부터 시작해 빛을 안고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학업과 생계를 위해서 저소득 알바나 인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출산과 청년 실업은 아주 동면의 양면 같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 외에 저는 청소년 진로정보 교육센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 진로정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을 제때 발견해서 그 진로를 잡아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과를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 대학의 재학생을 상대로 이 조사를 해보면은 자기 적성과 과가 맞지 않다, 디스매치 되는 경우가 45% 이상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가 문제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로정보 교육센터를 제가 양산에 유치해서 양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청소년 진로정보교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먼저 고민을 해서 사회 각방면을 진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과연 다양한가 우리 사회에 그런 교육제도라든지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진로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현실인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교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변화시킬 건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한 3만 가지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은 한 5만 가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잡아가고 그걸 추세에 맞춰가는 것은 청소년 진로 정보를 정보센터를 잘 운영해서 거기에 진출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진로정보센터는 먼저 이제 꿈을 찾기, 그리고 꿈 만들기, 꿈 실현시키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 비용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답변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께서 청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문제라면 결국은 청년 실업 문제, 청년 경제 문제.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의 하나가 이 청년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을 하고 당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3년, 5년이 지나면은 그분들은 다시 사회나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됩니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원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의 원인은 굉장히 크고 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수출을 통해서 국가 간에 지금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경쟁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제조업에서는 자꾸 인원이 줄 수가 고용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줄어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그럼 중소기업
아니면 다른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 지원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대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지금 이윤의 일정한 부분을 중소기업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연간 25조 이익을 냅니다. 그중에 딱 20%, 5조만 중소기업 내리더라도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 1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서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그분들이 연구개발 실력을 늘려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해서 저는 양산에 한 5천 개 일자리 만들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올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숫자가 350만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법인 형태 회사가 한 80만 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딱 100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전체 이윤의 60%를 가져갑니다. 매출은 30%를 가져가고요. 근데 그분들이 고용하는 지금 노동자는 딱 4%밖에 안 됩니다. 4%를 고용하는 100대 기업이 전체 이윤을 60% 가져가는 이 부분은 정책을 이제 우리 상생법을 통해서 지금 연말만 되면 좀 납품 단가 후려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 관계 자체는 좀 투명하게 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부분이 중소기업 좀 내려오도록 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3차, 4차 밴드까지 그 일단 혜택이 돌아올 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늘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얻어야 이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득도 늘어납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 우리 같이 고민된 문제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이장건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다 좋은 말씀 다 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선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각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겠지만 전략과 단약에 매몰되어 막중한 국정 현안을 도외시한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 실업은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합리성이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구인날의 아우성인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 간,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터무니없이 큰 임금 격차, 노동운동의 경직성 등 기득권 집단의 비합리적 형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정책과 입법입니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국의 차원에서 경제입법에 전력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수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장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후 국회에 가시면 경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경제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답변하시는 동안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입법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 발언해서 모든 문제점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저수산 문제는 신생아가 우리 영세에서 2세부터 시설에 맡깁니다. 그러면 1인당 8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한 교사가 3사람까지 봐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수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벌벌합니다. 전부 다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이네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입법을 통해서 강하게 법정에 와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